자,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2심도 징역 1년 법정 구속이 됐어요. 죽어버리겠다! 막 소동이 일어났고 질질 끌려 나왔다. 뉴스가 계속 나왔었죠. 추미애 전 장관은 중대범죄인데 징역 1년 깃털처럼 가볍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요. 사실상 소송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치고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 347억짜리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윤석열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에 비하면 사법의 저울은 고장났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에 의미가 적지 않다. 최 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했다. 대검에서 만든 게 걸렸었죠. 이 문건을 손모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죠. 손준성이 대검 대변인실에도 보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1차 문건 외에 별도로 대외용으로 보이는 2차 문건에는 상대방이 전문 사기범이고 또 다른 사채업자가 허위 주장을 해 장모가 피해자라는 대응 논리였다. 이게 최은순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검에서 총장 장모 변호 문건, 검찰 조직을 자기 장모의 변호인단처럼 꾸린 게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최은순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더라. 자, 이런 얘기가 이미 다 나왔고 그거대로 갔다가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유죄 판결 나온 거예요. 자, 송영길 전 대표, 최은순 씨 구속에 윤 대선 때 거짓말 다음 주 고발할 것. 송영길 전 대표는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다시 확인했다. 윤 대통령을 다음 주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오늘 법정 구속됐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다.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를 고발 수사 기소한 검찰.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을 가지고 송영길을 올가매려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 똑같은 논리로 1년 반 전 대선 때 윤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돼야 한다. 대통령의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에 나타난 공천 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다음 주 중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반드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자, 송영길 잘 싸우고 있죠? 커뮤니티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윤가 장모는 347억 원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남의 돈 16억 원을 편취했는데 검사가 제대로 기소했다면 최소 징역 5년은 나오는 중범죄다. 그런데 검사가 사문서 위조만 기소하고 사문서 행사와 사기죄는 빼버려 겨우 징역 1년 나왔다. 검찰 기소권 박탈해야 한다. 자, 사문서 위조를 한 건 유죄가 나왔는데 위조를 왜 했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행사는 세트야, 세트. 근데 사문서 행사는 기소를 아예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재판 중에 계속 물어봐요. 검찰한테. 이거 왜 사문서 행사는 기소하지 않았느냐. 성명해라. 밝혀라.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심 때도 했고 2심 때도 했는데 검찰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땅을 삽니다. 이 땅을 누가 처음에 알았느냐? 이 안 씨라는 사람이 처음에 알았어요.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전주를 찾습니다. 최은순을 누군가가 소개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최은순하고 이 안 씨가 동업을 해서 땅을 삽니다. 산이에요. 이걸 샀는데 임자가 나타납니다. 팔자 했는데 최은순이 안 팔아. 계속 안 팝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 씨도 돈을 대출을 받고 뭐 해가지고 이 땅을 사는데 투자를 했는데 이자를 갚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 씨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마이너스 통장을 같이 만든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좀 빼서 이 돈을 좀 갚고
기간을 연장하려 그러는데 둘이 공동으로 만든 마이너스 통장이라서 둘의 동의가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낼 수 있는데 이때 최은수는 그 돈을 빼는 걸 또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업자 안 씨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계속 노력을 한 게 누구냐? 최은순과 그 일당들이에요. 그렇게 이 안 씨의 지분이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가고 몇 번의 유찰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헐값으로 이 땅을 사들인 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회사예요. ESIND인지 뭔지는 제가 가물가물한데 가족 회사가 최은순 가족 회사가 안 씨의 지분을 쓱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법적 다툼이 붙죠. 안 씨가 감옥에 갑니다. 그 땅을 팔아서 번 이득은 모두 최은순이 다 먹습니다. 이 패턴이요. 최은순 사업을 쫓아가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정대택 아저씨, 이분 스포츠센터. 자, 스포츠센터가 공매에 나오는데 이걸 공매로 사서 되팔면 돈이 되겠다. 사업 계획과 복잡한 것들 전부 다 갖고 있었던 정대택이라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또 돈이 모자라서 전주로 최은순을 소개받습니다. 결국은 이러저러한 걸로 정대택 지분 전부 다 뺏어갔고요. 이 이익은 전부 다 최은순이 먹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송이 붙습니다. 법적 다툼이 붙습니다. 정대택 아저씨 감옥 갑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사기를 칩니다. 얘네들이. 최은순과. 그리고 이 사기 사건에는요. 김건희가 언제나 등장합니다. 자, 잔고증명서 위조했다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건희 측근이에요. 김건희랑 서울대 무슨 대학원? 여기 같이 다녔던 아는 사람이고 코바나 컨텐츠 감사였던 사람. 이 사람이 잔고 위조를 해줍니다. 최은순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건희가 소개시켜줬겠지. 그리고 정대택 아저씨 사건에서도 김건희가 법무사, 정대택 아저씨의 국민학교 동창이었던 법무사를 회유하고 뇌물을 주는데 김건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최은수는요 언제나 같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온갖 법적 소송에는 최은수는 다 빠져나가요.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 검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재택과 윤석열.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 최은수는 다 빠져나오고 기소조차도 되지 않고 동업자들만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 중에 하나인 안 씨와 같이 했었던 이 사업에 잔고 증명 위조가 유죄 판결돼서 1년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사문서 위조만 기소하고 사문서 행사 사기죄는 아예 기소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5년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때릴 수 있다. 이건 지금 이 권력의 힘이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법부가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장모를 그냥 1년을 때렸다? 검찰이요 1년 구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집행유예다. 잘해봐야 집행유예 받을 거다 이건데 판사한테 집행유예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뭐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이걸 생각하고 1년 구형을 때린 건데 1년 구형에서 1년밖에 못 준다. 검찰 왜 이거 기소 도대체 안 한 이유가 뭐야? 성명해 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검찰. 그래서 당일날 재판 끝난 그 순간 바로 구속시켜버립니다. 이거는 판사가 굉장히 열받았다라는 뜻이고 판사가 열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건 지금 윤석열 권력이 굉장히 많이 힘이 빠졌다는 증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자, 오늘 이야기들 백재원이라는 인간이 나왔는데 경찰에서 그 정보가 흘러나왔다. 장제원이 갑자기 빤스런을 한다. 원희룡이 빤스런을 한다. 판사가 윤석열의 장모한테 바로 당일 법정 구속을 때려버린다. 전부 다 전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막 동물들이 이동하고 곤충들이 막 움직이고 심해에 있는 고기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전조가 있고 라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몇 번의 징조가 다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이게 다 전조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재판을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당일 구속. 이건 윤석열 권력이 힘이 다 빠져가고 있다. 판사가 당당하게 빡쳐서 땅땅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거는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장모의 이 판결, 심하면 집행유예 주세요라고 1년 구형했지만 1년을 꽉 채워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린, 그리고 바로 구속해버린 건 이 권력이 끝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다.